네, 앞서서 에브비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에브비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그러면 투자 매력으로 봤을 때 미국장의 에브비보다 이 종목이 낫다 하는 것 있을까요? 낫다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계속 바이오주가 연달아 나와서 네네. 사실 이제 종목을 그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기획 시리즈를. 네, 셀트리온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전에 또 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은 유한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휴미라랑 연관된 게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이오에피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도 엮을 네. 수 있는데 왠지 더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유한양행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71%가 상승이 나왔죠.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외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조금 좋지 않은 흐름들은 나왔지만 일단 영업이익 쪽에서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갔다라는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수익성이 높은 계량 신약과 특히나 이제 렉나자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해당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뭐 연말 부분으로 갔을 때 유의미한 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생기게 됐을 때 충분히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소개해드리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대형사이고 특히나 이제 실적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위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위치 에너지가 높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뭐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기술 이전한 부분이죠. 비알코올 지방간염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조금 신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지금 이제 슈퍼 매물대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돌파 시도를 좀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좀 중장기 이평선이 다시 좀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크로스가 났을 때 약간의 수급이 받쳐주면 충분히 고점 돌파해서 좀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유한양행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뭐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후에 이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이죠. 55,000원부터 56,500원까지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4,000원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8만 원 이상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8만 원 이상이면은 이전에 20에서 21년 넘어가는 그 고점 라인도 갱신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해당 부분에서 기술 수출이 나오고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의 상승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은 그게 기대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6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5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하단에서의 진입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64,000원으로 보고 좀 접근하자. 중장기적인 접근 유효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함께 보시죠. 셀룰로스 분자 기술 적용한 마스크팩 기업입니다. 셀바이오 휴먼텍 60억 규모의 주식 소각 결정의 시간 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 아크그룹과 체외진단 시장 공략 소식 나온 PCL 시간 외에서 6%대 올랐고요. 또 디스플레이 패널 증착 공정 장비 기업인 야스,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의 삼성전자 공급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5% 가까이 뛰었습니다. 매출 전년비 43% 증가했지만 단기 순손실 발표한 사조 동아원 시간 외에서 4.7% 뛰었고요. 완성차 호실적이 부품업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진산업 정규장에서 4% 오르고 시간 외에서도 탄력 이어갔습니다. 자, 본부장님 시간 외 특징주 토픽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사조 동아원으로 골랐습니다.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또 상한가 종목이 나왔었던 쪽이 이제 지뢰 찾는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이 시간의 특징주로 꼽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나라 국내 뉴스와 외신의 속보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외신이 또 맞았고, 국내에서는 또 틀린 보도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곡물 협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지금 러시아에서 계속 거절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못했다는 표현은 이제 방향성이 약간 러시아 쪽을 치중을 하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치중을 하느냐인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외교 대변인이 한 2개월 정도는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은 흑해 곡물 협정 이후에 G7이 나올 거고, 분명 거기에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라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흑해 곡물 협정을 과연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에서 오퍼를 한 상황이고, 지금 그 부분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전거래일부터는 이제 흑해 협정이 종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기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수급적인 부분이 해당 부분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시간에서도 어쨌든 지뢰찾기 부분은 전쟁과 또 유사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고,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해당 부분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임박하면 할수록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8일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 슈팅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 이전에 그 시점에 만약에 연장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급등락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해당 부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조동아원으로 좀 꼽아본 이유가 뭐 최근에 이제 전거래일의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상한가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차익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온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들 다 아시다시피 뭐 배합 사료라든지 양돈 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30%가 늘었지만 영업이익 쪽에서 20%가 좀 빠졌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환율이 상승을 했을 때 부분에서 비용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환율이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환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짧게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일 흑해 곡물 협정 종료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수급에 반영될 가능성 말씀 주시면서요. 사조 동아원 가격 전략 저희가 또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은 뭐 시간 내에서 이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로 마감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감은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약간의 좀 조정력이 나올 수 있어서 1035원부터 1050원까지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1140원입니다. 사실 주가의 상승력이 만약에 흑해 곡물 협정 종료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당연히 뚫고 굉장한 급등력이 나오겠지만, 일단 변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85원으로 이것도 좀 짧게 드리는 이유가, 물론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끌고 가셔도 문제는 없지만 기회비용이라든지 만약에 악재가 좀 나오게 됐을 때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IFRS 17 시행 첫 해 올 1분기 이변은 없었습니다. 삼성생명이 가장 큰 단기 순이익으로 압도적 1위 자리 지켜냈는데요. 삼성생명 외국인 21거래일째 담았습니다. K라면 글로벌 인기몰이 중입니다. 미국 3공장 설립 검토 중인 농심이 외국인 8일째 순매수 들어갔고요. 최대 분기 매출 발표한 센싱 카메라 조립 공정 장비 기업이죠. 퓨런티어는 7일째, OCI는 엿새째, 두산 밥켓은 4일 연속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특징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분기 최대 영업이익 발표로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된 애경산업 기관 17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8거래일째 담은 종목으로는 SL과 현대엘리베이터가 눈에 띄고요. 이번 분기 실적 컨센 하회한 CJ제일제당 기관이 7거래일째, 코스맥스는 날째 담았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밥켓을 좀 설정했습니다. 네.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작지만 연달아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최근 한 달로 좀 보시게 되더라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연속성이 중간중간 끊기긴 했지만 사실 큰 폭의 매도가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4월 27일부터는 굉장히 좀 좋은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건설기계 쪽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실적주로서 굉장히 좀 기대가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섹터는 좀 점진적인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체크해야 되실 부분은 딱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가시화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년 전부터 이 북미 지역에서의 조금 이 건설기계 기업들이 해외로 좀 진출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빈자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좀 차지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중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기계들이 북미 지역에서의 좀 유의미한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흔들리면 굉장히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지만 이번엔 중국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기타 지역의 성장에 따른 충분한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굵직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는 있죠. 사우디 쪽도 있고 중국에서도 200조 이상의 2,000조 이상의 이런 인프라 투자 이슈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해당 섹터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47,500원부터 48,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갭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주가 상승력 이후에 약간의 조금 이 부분을 메우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눌림목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6만 원 정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3,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밥켓에 관련된 가격 전략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탑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4거래일 연달아 좀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 한 달만 보시더라도 기관의 수급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맥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같은 색조 쪽, 특히나 ODM 쪽에서의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ODM 쪽에서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쪽이 좀 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또 이제 이 최근에 화장품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초 화장품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후발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 종목 바닥권에서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최근에 워낙 급등력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좀 위치적 에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돌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해당 라인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점. 네네. 그리고 일본, 동남아,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이런 기조가 좋아지고 있고 중국 지역도 회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모멘텀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전 돌파 매매보다는 약간 눌림목 매수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8,500원부터 83,000원 정도까지 현재 주가에서 한 3, 4%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부터 다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하게 뚫린 부분에서의 88,000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5,000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증권가에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평균 목표가가 나오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7,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장 흐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열일해 주신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